자, 강의 기획서를 먼저 보면은 내가 없네 강의 기획서가. 자, 제일 먼저 이제 유전 정보와 염색체라고 하는 단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나마 유전 중에서 가장 쉬운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너희들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문제가 여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 문제가 이제 쉬워 보이지만 유전 단원에서는 얘가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 문제가 하게 되면은 이제 핵상 찾는 문제, 그 다음에 누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성별 찾는 문제, 막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방학이지? 이러한 지금 이번 시간 때 여기 단원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일단 내 목표야. 그 다음에 다음 뭐야? 다음 이름이 뭐지? 사람의 유전이네. 자, 사람의 유전 단원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막 이제 막 염색체 유전, 염색체 유전,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잠깐 키랑 몸무게는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한다 라고 가장 배웠지만, 이제 그거는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그런 거 좀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수의 이상 아니면은 뭐 모양의 이상, 그다음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어떠한 병에 걸리는 건지 배울 건데,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비분리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비분리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마스터하는 거 내가 이제 바라진 않고요. 오늘 배우는 것만 좀 마스터했으면 좀 좋겠어. 그래야 중간고사 때 너희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7주가 유전만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남아. 그래서 총정리 한번 하고 이제 마지막에 생태계 단원 나갈 건데, 2주 만에 생태계를 다 나갈 수는 없어. 그 내용이 없진 않은 편이거든. 그래서 생태계 단원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로 볼 겁니다.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방역국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방역국법이라고 해서 만든 격자 모양의 이제 판 같은 거를 이제 그냥 밖에다가 숲에다가, 그럼 거기 안에 이제 개체수가 몇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이 구 안에는 몇 마리가 분포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개체수의 밀도, 빈도, 피도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 이 계산하는 문제가 조금 이 생태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천이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하나의 군집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러한 과정을 배울 거야. 그걸 천이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조금 생소하고 좀 외우기 어려운 파트라서 한번 다뤄볼 거고, 천이 과정을 배울 때는 너희들이 나무의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뭐 침엽수림, 양수림, 음수림, 화렵수림 막 이런 것들, 막 온대초원, 열대우림, 툰드라, 사막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돼.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한 번쯤 들어보면은 다음에 내신 대비할 때 너희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다뤄보면서 7주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하는 것처럼 다음 주는 또 테스트 볼 거고, 10문제는 또 테스트 볼 건데 쉽게는 안 낼 거예요. 수투 계획 문제랑 이제 유형이 비슷한 문제만 낼 거고, 그 다음에 수투 2점짜리 문제들은 거의 다 숙제로 내줄 거고, 3점짜리 문제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줄 거야. 혹시 내 말이 조금 빠른가? 아니야? 다 들렸지? 그래서 2점짜리는 다 숙제, 3점짜리는 수업 시간 때 풀 겁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 생원 해봤으니까 자극의 전달, 근수축 여기가 조금 어려웠잖아, 그나마 시험 문제가. 근데 이제 유전 단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원 때는 뭐 배웠어? 하원 때 방금 3시 그새 뭐 잊어먹었다고? 큰일이네. 지우는 좀 기억하지? 다 까먹었다고? 큰일이다. 야, 잠깐 지나가면서 판사한 거 보니까 칠판에 가득 뭔가 적혀있던데. 봐봐, 뭐 보였어? 전기 있는 정도? 뭔 말이야? 곧바로 한 시험 주고. 서영이는 여기 파트 한번 들어봤잖아, 그치? 네. 지우도 여기 들어봤잖아. 끄덕끄덕 하는 게 조금 늦어졌네? 아마 너희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들었으니까 이제 한서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내신대 가면은 좀 한서가 다를 수 있지만 학교별로 다 다르게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징이 얘는 DNA랑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DNA에 단백질에 DNA가 막 엉켜 있다가 얘네가 더 엉킨 모습이 이제 염색체야.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가 응축된 막대 모양의 구조다라고 말을 해요. 옛날에는 나비 모양의 구조, 또 다른 날에는 잠자리 날개 모양의 구조. 근데 이제는 막대 모양의 구조라고 해서 좀 단순화시켰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볼 수가 있냐? 얘는 분열할 때 관찰 가능합니다. 분열하지 않을 때는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없어. 이유는 얘네가 풀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러한 염색체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원래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복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가닥이 옆에 더 늘게 돼요. 얘는 복제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걸 보게 되면 이 명칭이 있겠지? 이 명칭은 동원체라고 해요. 동원체의 역할은 이따가 배우겠지만 방추사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그럼 방추사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동원체에 붙습니다. 그래서 방추사의 부착 지점이에요. 염색체를 보게 되면 얘가 복제가 됐어. 그래서 지금 이 한 가닥을 이제 원본이다라고 하면은 이 옆에 거는 복제된 거니까 얘를 복사본이라고 불러요. 그럼 복제를 한 거니까 당연히 이 염색체 구성 성분이랑 이 염색체의 유전 정보가 다 똑같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라지 A다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으면은 이 옆에 있는 것도 같은 위치에서 라지 A다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얘도 염색체고 얘도 염색체야. 그런데 얘는 두 가닥이 염색체고 얘는 한 가닥이 염색체야. 그래서 이 한 가닥을 부르는 명칭은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염색체지만 단순히 얘는 염색 분체가 한 개인 염색체, 얘는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염색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러한 염색체가 얘는 지금 응축된 막대 모양이라고 했어. 그럼 응축됐다라고 하는 거는 분열할 때만 관찰이 가능하고, 그럼 분열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 얘네가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이거는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마치 실처럼 풀려있다라고 해서 염색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 이러한 염색사가 단순히 꼬여서 이렇게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실을 꽂게 되면 나중에 풀 때 엉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엉키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 우리 휴지심과 같은 모양의 물질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아이를 단백질이라고 부르면서 얘의 명칭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얘가 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켜 있는 거야. 그래서 엉켜 있는 이러한 형태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뉴클레오솜의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염색사라고 하는 DNA와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이야.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뉴클레오솜이 굉장히 여러 개가 응축된 모양이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러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유전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염색상은 좀 더 풀 수가 있어. 좀 더 풀리게 되면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중나선 모양의 DNA가 나오게 돼요. 원래 여기 근데 2명 더 있는데 이렇게 다들 올라갔나 봐. 시험 끝나서. 왜 안 올라가? 특히 서영이는 시험 끝나서 이렇게 됐잖아. 네. 아, 이미 갔다 왔나? 네. 안 갔어? 지우는 왜 안 올라갔어?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런 아닌가 봐. 자, 이 DNA라고 하고 이러한 DNA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전자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전자 2라고 부를 만큼 우리 한 개의 DNA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하지만 첫 번째, 세 가지 정도만 배우면 돼요. 첫 번째는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동염색체는 이 상자가 이제 모양상, 그다음에 동일할 동이야. 모양이 동일한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얘를 구분할 때 모양뿐만 아니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요. 모양이 똑같고 크기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특히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가 다 흑백이다 보니까 이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색깔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진한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모양이 다르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그걸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또 상동염색을 그려볼 건데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를 둘의 관계를 상동염색체 관계다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라지 A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복사번이니까 라지 A가 될 거고 얘가 서로 유전자가 다르게 들어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스몰 A가 되고 얘가 또 스몰 A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한 염색체에 대해서 염색분체 관계는 무조건 유전자가 똑같지만 상동염색체 관계에서는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요거 한 개는 이제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고 요거 한 개는 엄마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한 상동염색체 관계에서 같은 위치에 하나의 형질을 발현하는 이 유전자의 관계를 대립유전자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우린 이거를 대립유전자 관계다라고 불러요. 다음 이제 우리 아마 한기권은 이 내용이 이제 느낌은 나올 것 같지만 덕수고는 모르겠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 덕수고는.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 모의고사 보면은 가끔 출제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라서 알고 하기 좋은데 지금 한 염색체에서 얘는 유전자가 우리가 하나만 표현했지만 다른 하나도 알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이 밑에 라지 비다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염색체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가 지금 들어있는 이러한 관계를 연관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연관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있는 경우, 한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있는 경우를 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연관은 두 가지의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인 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 상인 연관은 지금 한 염색체 내 여러 유전자의 상태야 보니까 다 대문자거나 다 소문자거나 이러한 형태야. 그래서 상인 연관은 구성하는 구성하는 유전자가 전부 대문자거나 소문자인 경우, 그래서 지금 이 염색을 보게 되면 다 대문자니까 지금 이 유전자 사이의 연관은 상인 연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반 연관이에요. 상반 연관은 구성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형태로 있는 거야. 구성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를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대문자랑 소문자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이제 상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용어를 조금 배울 건데, 핵형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핵형은 핵이라고 하는 거는 염색체를 의미하는 거고, 염색체의 형태를 말하는 걸 핵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핵형이라고 하는 거는 염색체 모양, 수, 크기 등 형태적인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염색체 안에 어떠한 유전자가 들어있는가는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 말하는 걸 핵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겉모습을 분석하는 거를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핵형 분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마다 핵형 분석을 하고 보니까 종 길이는 이제 염색체 수, 모양, 크기가 똑같지만 다른 종 길이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가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종이면 전부 다릅니다. 다른 종인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가 다 같은 경우는 없어요. 같은 경우는 그건 같은 종이구나 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종이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핵형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46개의 염색체를 볼 수 있고, 침팬지는 이제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은 48개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 두 번째,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또 알 수 없는 거는 이제 그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핵형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염색체의 어떠한 모양 이상의 우리 이거를 염색체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염색체의 수가 이상해 염색체의 수 이상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위에서 말했듯이 유전자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화학 필기를 몇 장 했어? 두 장? 질 수 없지? 몇 장 했어, 지우는? 화학 필기는? 한 장? 우리는 두 배로 가보자. 장난이야. 말 안 할 거야. 할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핵상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 우리는 오늘 이번 수업 시간 때 얻어가야 할 건 이 핵상을 정확히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이거 핵상만 잘 구해도 오늘 수업 성공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서 발 뻗고 자도 괜찮아. 더 공부할 필요 없어. 완전 핵상 이해 안 됐어. 그럼 집에서 공부 더 해야 돼. 알겠지? 자, 핵상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염색체 상대적인 수를 의미하게 돼요. 상대적인 수를 의미하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EN이라고 표현하는 핵상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냥 N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얘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N만 쓰는 게 아니라 N은 해서 뒤에다 적는 정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N은 46이다 라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때 46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염색체의 수를 의미해요. 가끔 여기다가 이제 염색체의 수를 적는 게 아니라 DNA 양을 적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어떠한 핵형을 봤을 때 염색체의 수나 DNA 양을 세는 방법으로는, 자, 염색체의 수는 동원체의 숫자를 세면은 염색체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핵형을 봤을 때 염색체의 수를 세고 싶어 그러면은 이 가운데 나와 있는 동그란 동원체의 숫자를 세주세요. 그 다음에 DNA 양을 알고 싶어. DNA 양을 세는 방법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염색 분체의 수를 세주면 돼. 그럼 지금 이 염색체의 구성의 DNA 양은 염색 분체가 4개니까 DNA 양은 4개고, 염색체의 수는 동원체가 2개니까 얘는 염색체가 2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DNA 양은 염색 분체의 수를 세면 됩니다. 나 아까 염색체 종류에다 갑자기 왜 얘를 넘어왔지? 근데 괜찮아. 염색체 종류에 상염색체, 성염색체 있는데 그걸 적어줄까? 상염색체는 남녀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성염색체는 XX는 여자, XY는 남자, 이거야. 적을까? 괜찮을 것 같아? 적어?
저? 네. 그래? 그래? 손목이 좀 아프네? 이거 지른다 걸려라? 그러면은 그냥 염색체 종류를 안 넣을게. 자, 상염색체랑 성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상염색체는 이거는 남녀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는 염색체야.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이거는 남자라면은 성염색체 구성이 XY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자라면은 성염색체 구성이 XX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덥지 않니? 그렇지. 에어컨 조금 다시 켜고 올게. 아니다. 내가 문제 하나 낼게. 이거 한번 맞춰보고 있어봐. 그럼 상염색체랑 성염색체를 지금 마침 배웠으니까 두 가지의 팩형을 보여줄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X, Y라고 하는 건 당연히 X 염색체가 더 크고 Y 염색체가 작아. 그렇지만 이 둘은 상동 염색체 관계다라고 불러.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염색체가 얘 핵상을 구해보려고 하고요. 얘 핵상을 구해보자. 핵상을 구한 다음에 그 뒤에는 염색체의 수를 적어보세요. 왜 안 그렸어? 그냥 알려줄게. 잠깐만. 보면은 이제 핵상을 어떻게 구하냐? 자, 핵상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처음에 EN인지 N인지를 말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는 해서 지금 염색체의 수를 적어라 그랬어,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상동 염색체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보니까 얘랑 지금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애가 존재하고 얘랑 모양과 비슷한 애가 여기 존재하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핵상이 EN인 거야. 염색체의 수를 세라고 했어. 동원체의 수를 세면 되지?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상동 염색체가 지금 얘랑 모양이 똑같은 애가 있어? 없으니까 n이 되는 거고 염색체 수는 동원체가 2개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고 치게 되면은 지금 얘랑 얘랑 짝이고 얘랑 얘랑 짝이라서 2n인 거야. 그치? 그런데 얘랑 얘랑 보니까 짝이 달라. 그런데 얘가 n이 될 수는 없어. 이유는 얘네가 짝이 존재하니까. 그럼 얘가 둘은 짝이지만
모양과 크기가 다른 상동역 염색체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얘가 X 염색체고 얘가 Y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수컷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별을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이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뒤에 조금 넘겨서 한번 2점짜리 문제로 한번 가져보자. 일단 117페이지에 1번과 2번과 4번을 풀어보자. 그리고 풀이를 해줄게요. 지금 다 했어? 자, 4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같이 풀어보자. 일단 1번부터. 자, 1번에 일단 기억은 동원체래. 동그란 거 동원체라고 했으니까 맞고, 니은, B는 뉴클레오 소비래. 맞고, 딕은 C에는 당연히 저항되어 있겠죠? 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 지금 염색체, 유전자, 유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A를 보니까 한 객체가 가진 유전 정보의 전체래. 그래서 얘는 유전체가 되는 거고, B,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된데 얘가 염색체, 그럼 C가 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염색체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맞고, 딕은 이제 맞죠? 다음 5번. 근데 4번은 조금 어렵지. 자, 4번은 지금 이 그림이야. 색깔을 칠하게 지금 똑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웬만하면 이제 똑같이 그려봤는데 좀 이상해서 색깔을 넣어봤어.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얘랑 얘랑 짝이고 얘랑 얘랑 짝이고 얘랑 얘랑 짝이다. 그쵸? 짝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 성염색체가 들어있다라고 치게 되면은 여기는 X, Y가 존재하는 거야. X, X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암컷이야. 암컷이고 핵상은 EN이야. 이게 푸는 방식이야. B를 볼까?
얘랑 짝이고 얘랑 짝이고 얘랑 짝인데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게 하나가 존재하네? 야, 얘가 x고 얘가 y구나 해석하는 거고 얘가 수컷이구나. 그리고 핵상은 똑같이 2n이지. 다구한 겁니다. 그럼 기억 A는 단백질이 있대. 자, 염색체 안에는 단백질 존재하니까 기억 맞고 니은 자, A를 갖는 개체와 B를 갖는 개체의 체세포는 핵형이 서로 같대. 자, A는 암컷이고 B는 수컷이야. 핵형이라고 하는 것도 지었지만 핵형은 염색체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염색체 형태야. 그러면은 A를 보니까 A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44개의 상염색체랑 그 다음에 얘는 X로 구성이 된 거잖아. 근데 얘는 44개의 상염색체랑 X, Y가 있는 거니까 다른 게 존재하네? X랑 Y가 다르다. 그러면은 핵형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자, 디귿. B를 갖는 개체의 감수 2분열 중기세포의 상염색분체 수는 8개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감수 분열을 다시 한번 배워볼 건데 지금 얘가 P라고 하는 게 2N은 6이다 라고 하는 핵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2N이 상동 염색체가 6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얘는 상동 염색체고 염색체가 6개다. 그러면은 그림을 이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럼 얘가 2N은 6인 거죠?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감수 2분열 중기라고 하는 거는 한번 분열이 일어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분열이 일어나서 얘를 하나 가지고 얘를 하나 가지고 얘를 하나 가졌어. 그러면은 어쨌든 3개 중에 성염색체는 1개니까 상염색체는 2개가 될 거야. 맞죠? 그럼 얘가 감수 2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기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복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이게 돼. 이거 이따가 알려줄게. 그럼 염색 분체수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지금 틀린 겁니다. 다음 1번이에요. 지금 방금 배웠던 이 내용은 어차피 오늘 할 거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세포 주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세포 주기는 이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날 때 한 번 분열할 때 얼마나 걸리느냐를 세포 주기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포 주기는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기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분열기라고 하는 걸로 나눠요. 간기라고 하는 거는 또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G1기가 있어요. 그럼 G1기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분열기라고 하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게 G1기야. 그럼 처음에 요만했던 세포가 분열이 일어났어. 그럼 이렇게 반뚝 잘리겠지. 그럼 원래 요만했던 세포가 지금 요만해졌어. 그럼 얘가 다시 원래 크기만큼 커져야지만 또 분열을 할 수 있겠지. 분열하고 커지고 또 분열하고 커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커지는 시간이 G1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야. 세포가 생장하게 되면은 다 요만했던 지금 세포가 요만해질 거야. 그러면은 핵은 크기가 똑같이 동그랄 거야. 그럼 지금 조그만 때는 웬만하면 지금 세포 질이 거의 없어.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포 질이 늘어나게 돼. 세포 질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는 세포 소기관의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G1기 때는 원래 대부분 핵만 차지하고 있던 세포가 커져 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 빈 공간에 세포 소기관을 증식시켜요. 그래서 G1기는 세포 소기관이 증가하는 시기야. 그래서 세포 주기 중에서 세포 소기관이 증가하는 시기는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G1기다 라고 말하면 돼요. 다음 G1기 다음에 S기를 거치게 돼.
S기는 얘는 뭔가 합성하는 시기로 얘는 DNA가 복제되는 시기야. 그래서 DNA가 복제되면은 아까 배웠었지? 한 가닥의 염색 분체가 S기를 거치게 되면은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돼. 그러면은 1이었던 게 2가 되는 거니까 2배가 늘어난 거지? 그래서 얘는 DNA량이 2배가 됩니다. S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G2기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고요. G2기는 이제 복제가 됐어. 그 다음에 G2기 다음에 이제 바로 분열기야. 분열기는 얘가 지금 앞에서 다 G1, S, G2라고 하는 영어가 있었는데 분열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N기야. 그래서 분열기 전에 바로 있는 게 G2기 때문에 얘는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분열에 필요한 재료를 많이 이제 좀 만들어 놔야겠지? 분열에 필요한 재료를 아까 동원체는 기능이 뭐였어? 방추사 부착점이었어. 그쵸? 그래서 분열기에는 그러한 방추사를 만들어내는 소기관인 중심체라고 하는 것을 복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얘는 중심체 복제하는 시기입니다. 이 중심체라고 하는 게 바로 얘가 방추사를 만드는 아이야. N기까지만 보고 쉬자. 근데 나 아까 세 문제만 풀고 시간했나? 아니지.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M기는 이제 분열하는 시기로 얘는 크게 두 가지 핵 분열과 그다음에 세포질 분열로 나뉘어요. 핵 분열은 뭐 엄청 크게 나뉘게 되면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있어.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따가 이제 세포 분열, 담수 분열을 한번 다 그려보면서 정리를 해보자. 세포질 분열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질 분열과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질 분열로 나뉠 수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건 지금 그리자. 자, 동물 세포는 원래 요만했던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물려요. 이렇게 위아래가 눌리면서 결국에는 얘네가 두 개의 세포로 딱 나뉘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함입이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눌리는 현상을 함입. 식물세포는 네모나게 생겼지. 네모나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핵이 존재하거든. 핵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운데에 뭔가가 막 생성이 돼. 가운데에 막 뭔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아이를 세포팔이라고 불러요. 세포팔이 형성하면서 결국에 두 가지 식물세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 전체적인 걸 이제 내용을 봤고요. 손목이 아파? 초반에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
121쪽에 1번 세부주기 문제 하나 풀어보자. 시간이 많았네. (121쪽에) 1번. 소영 아이패드 어디 갔어? 아, 배터리가 없어? 볼까? 자, 1번에 자, 기억 A는 단백질이래. 지금 보니까 위에서 A와 B는 각각 DNA랑 단백질 중 하나래. 그럼 A가 단백질이고 B가 DNA겠지? 그럼 기억 맞고. 니은 기억식이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이 동그란 모양을 봤을 때 자, G 화살표를 잘 봐. G 원기 다음에 화살표가 니은이야. 그럼 니은은 G 원기 다음에는 S기지. 그럼 니은이 S기, 그 다음에 G쪽이, 그 다음에 기억이 M기가 될 거야. 그러면은 니은 기억식이 S기에 아니 M기에 과정 1이 일어난대. 자, 지금 과정 1은 얘가 응축되는 거네. 그럼 이거 분열기 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니은 시기에는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증가하죠. 2배 증가하죠. 다음은 5번. 10분 쉬었다가 뒤에 내용 나가보자.